안녕하세요. TV 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저항에 이어서요.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특히 전기 에너지 그리고 전력 이 두 가지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요. 21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전기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 이유는 전기가 흘러가는 현상이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기 이 내용에서는요. 전류, 전압, 저항, 오늘 배울 전기 에너지, 전력, 전력량 무수히 많은 개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없다면 어떨까요? 친구들과 핸드폰으로 서로 연락을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음악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고층 건물을 열심히 걸어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는 전기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전기가 다른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어떻게 전환되고 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집이 있는데요. 우리 가정 안에서는 형광등, TV, 선풍기 등등등 이런 가전제품들을 사용하죠. 그럼 형광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형광등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그런 가전제품이고요. 다음에 지금 TV가 있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TV는 전기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전환시켜주죠? 빛과 소리, 에너지로 전환시켜주죠. 다음 선풍기는요.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서 바람을 일으키죠. 다음 헤어드라이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줘서 우리가 머리를 말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켜줘서 우리가 빨래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전자레인지는 전기 에너지를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빛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데 이때 이 빛 에너지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물을 진동시켜서 열을 내게 되지요. 이처럼 전기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가전제품을 쓰던지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가전제품을 쓰면 쓸수록 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들고 오랫동안 장시간 통화를 하게 되면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지죠. 그리고 컴퓨터나 TV를 오래 볼 때도요. 모니터나 본체가 굉장히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르는 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전류의 열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류의 열작용은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가전제품 속에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도선이 들어있고요. 이 도선에 우리가 전압을 공급하게 되면요. 플러그를 이제 콘센트에 꽂게 되면 전압이 공급되는데요. 그럼 그 속에 들어있었던 전자들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쭉 이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동을 우리가 전류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전자들이 이동을 하다가 움직이지 않는 이 원자핵, 원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자들과 가다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전기 에너지는 일부가 이 원자핵을 진동하는 데 소모됩니다. 그럼 이 원자핵이 이 원자가 진동하게 되면요. 여기서 열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전자가 가지고 있었던 일부의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어떠한 가전제품이든지 간에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러면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여기에는 원자들과 많이 부딪히고 부딪힐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전자들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러한 충돌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자들이 많이 부딪힐수록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럼 그럴수록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열로 많이 전환되니까 발생하는 열의 양인 발열량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에요. 특히 열이 많이 발생하는 가전제품, 예를 들어서 전기 히터, 전기 난로, 전기 장판, 이러한 그런 기구들을 우리가 전열기라고 하는데요. 전열기는 특히 열을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굉장히 저항이 큰 그런 도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얼마나 전기를 공급했을 때 얼마나 많은 열이 발생했는지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금속의 비열을 구하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도구 기억나나요? 바로 선생님 앞에 있는 이 도구가 열량계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이용해서요, 이 안에 전기가 흐를 때 여기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의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겉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단열재인 스타이로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깥에서 안으로 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안에 있던 열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를 열어보면요, 위에 있는 두 개의 단자, 이 각각의 단자는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을 연결하고요. 이 밑부분은 금속 막대, 그리고 그 사이에 니크롬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여기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발생한 열의 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입니다. 물을 이 안에다 집어 넣으면요, 여기에서 발생한 열은 물이 모두 다 열을 흡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 얻은 열량을 계산하면 니크롬선에서 발생한 열량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얻은 열량은 물의 비열, 질량, 그리고 온도 변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이처럼 열을 내는 데도 사용되지만 다른 여러한 경우에도 일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전기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전기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전기 에너지는요, 전압, 전류, 시간, 이 셋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셀수록, 그리고 전류가 셀수록,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전기가 공급될수록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전기의 에너지의 양은 많아지겠죠. 그럼 이때 전기 에너지는 어떤 단위를 쓸까요? 전압의 단위는 볼트, 그리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초를 쓸 때요, 이 각각의 전압, 전류, 시간을 곱했을 때 계산할 수 있는 이 전기 에너지는요, 우리가 J라는 단위를 붙이는데 읽을 때는 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때 이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이 공식이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쉽게 나타내면요, 전기 에너지는 알파벳 E, 전압은 V, 전류는 I, 그리고 시간은 타임의 약자를 따서 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E는 VIT라고 하면 이것은 전기 에너지를 전압, 전류, 시간을 곱한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압이 10V이고 이때 전류가 2A 흘렀다. 그리고 5초 동안 전기를 공급했다면 이때의 전기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다 계산을 해보니까 100이죠. 따라서 이때의 전기 에너지는 100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열량계 실험을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전원장치에 열량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속에 들어있는 물이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측정을 하면 그것은 니크롬선에서 얼마나 많은 열이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물이 얻은 열량은요, 그래프를 보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때 물이 받은 열량도 증가하네요. 다시 말하면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니크롬선에서 열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전압이 1배, 2배, 3배,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이 일정하게 증가할 때 이때 물의 얻은 열량도 1배, 2배, 3배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네요. 이러한 둘 사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네, 비례라고 했지요. 따라서 열량은요, 물이 얻은 열량은 전압과 전류를 곱한 값과 비례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데요.
전류가 흐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때 물이 얻은 열량도 점점점 증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 많이 공급할수록 니크롬선에서 열이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건데요. 근데 전류가 흐른 시간이 1배, 2배, 3배 증가하면 이때도 물에 얻은 열량도 1배, 2배, 3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네요. 따라서 전류가 흐른 시간과 물에 얻은 열량도 서로 비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같이 쓰면요. 전압 곱하기 전류한 값이 물이 얻은 열량과 비례하고 또한 전기가 공급된 전류가 흐른 시간과 물이 얻은 열량이 비례를 하죠. 그럼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쓰면 전압 전류 시간을 곱한 값과 물이 얻은 열량은 비례하게 됩니다. 이때 전압 전류 시간을 곱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결론. 전기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면 많이 공급될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살짝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7쪽 2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열량계에 니크롬선을 넣어서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갔다.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갔다는 것은 열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을 이용한 전기기구가 아닌 것은 지금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니크롬선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켰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전기를 공급했을 때 열이 발생하는 전기 제품들을 우리가 전열기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전열기가 아닌 것을 골라내면 되겠죠. 그럼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볼까요? 전기난로. 전기난로는 열을 내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전열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전기모터. 전기모터는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열을 내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죠. 전열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전기장판. 열을 내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다음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다 전열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하나 더 살펴볼까요? 교재 27쪽 27번입니다. 그림가는 열량계를 전원장치에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시간에 따라 열량계 속의 물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각각의 보기 하나씩 점검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 볼까요? 기억,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죠. 이 속에 들어있는 니크롬선은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물의 온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다음 니은 볼까요? 전압을 2배 높이면 전기 에너지는 2배가 된다. 우리가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을 곱했을 때 전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 전압을 2배로 높이면, 이 전압이 2배 높아지면요. 전류 값은 어떻게 변할까요? 전압이 커지는 동안 이 실험 장치에서 니크롬선은 변하지 않았죠. 이 안에 들어있는 니크롬선은 변하지 않았죠. 즉 저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압이 커지는데 저항은 그대로일 때 전류값은 어떠한 관계로 알 수 있죠? ohm의 법칙으로 알 수가 있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구하는데 지금 전압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변함이 없었죠. 그대로죠. 그렇다면 이때의 전류는 몇 배? 그렇죠. 2배로 커집니다. 따라서 전압이 2배가 되면 전류도 2배가 되지요. 이때 시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니까 시간은 그대로라고 한다면 이때 총 전기 에너지는 4배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립니다. 다음 디귿 볼까요? 전류가 흐르는 시간과 발생하는 열 에너지는 비례한다. 우리가 이 니크롬선 안에서, 열량계 안에서 발생한 열은 물이 얻은 열량과 크기가 같은데 그때 전기 에너지가 많이 공급되면 많이 공급될수록
열이 많이 발생한다고 배웠죠? 근데 전기 에너지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압, 그리고 전류, 그리고 전류가 흐른 시간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기 에너지가 더 많이 공급될 것이고 그렇다면 열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열을 많이 공급받으니까 온도가 더 많이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8번 문제입니다. 어떤 전기 회로에서 5초 동안 6V의 전압을 걸어 주었더니 2A의 전류가 흘렀다. 이 회로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몇 줄인지 구하시오. 그럼 전기 에너지 구하는 공식에 바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전압은 6V, 그리고 이때의 전류는 2A. 그리고 이때 공급된 시간은 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요. 60이 되고요. 이때의 단위는 전기 에너지의 단위인 줄을 붙이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60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전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면, 만약에 냉장고를 산다고 한다면요. 두 개의 냉장고가 기능도 똑같고 그리고 효과도 똑같고 가격도 같다면 두 냉장고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가 적은 것을 사용해야 우리가 전기 요금을 덜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마나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는지 비교할 때 우리가 전력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시간, 특히 1초 동안 공급되는 전기의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1초 동안 할 수 있는 전기가 가진 일의 능력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일률의 개념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한 일의 양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초 동안 전기가 할 수 있는 이 일의 양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전기적인 일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따라서 전력은 전기적인 일률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위도요, 일률과 단위가 같습니다. 우리가 대문자 W라고 쓰고 읽을 때는 와트라고 읽는 이 전력의 단위를 우리가 이 와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10초 동안 10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했다면 이 가전제품의 전력은 얼마일까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전력이라 하는데 10초 동안 10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공급되었다면 100줄을 10으로 나누어서 10만큼의 전력을 소모한다고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전력을 구할 때는요. 전체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요. 1초 동안 공급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전에서 배웠듯이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전압, 전류,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쭉 풀었으면요. 분자와 분모에 똑같은 시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을 약분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남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 기호로 나타내면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적인 일률이기 때문에 일률과 똑같은 기호를 씁니다. 파워의 약자를 따서 P라고 쓰고요. 그래서 전력 P는 전기 에너지 E를 시간 T로 나눈 것과 같고,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을 곱한 VIT. 이고요. 분모는 그대로 T. 그러면 시간과 시간이 약분되어서 남는 것은 전압 V와 전류 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요, 요것을 우리가 옴의 법칙, V는 I 곱하기 R,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요 관계를 이용해서요, 전압 대신에 요것을 대입을 하면요,
전류 곱하기 저항 곱하기 전류가 되지요. 그래서 전류를 제곱한 것과 저항을 곱한 이러한 형태로도 놓을 수 있고요. 또는 지금 이 오매 법칙에서 전류만 남겨놓고 저항을 이항을 하면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저항분의 전압 곱하기 전압, 그래서 저항분의 전압의 제곱 이러한 형태로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기를 1초, 2초, 3초 이렇게 초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만 하더라도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냉장고를 계속 콘센트에 연결해 놓죠. 그래서 전기요금을 한 달치 사용한 전기요금을 부과할 때는요. 이렇게 초 단위로 계산한 전기에너지를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다 보면 너무 숫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전기에너지를 계산하되 시간의 단위를 초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한 그런 물리량을 우리가 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력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전력량은요. 일정 시간 동안 소비한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와 똑같은 개념인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시간의 단위를 초가 아닌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력량의 단위는 전기 에너지 단위와 좀 다른데요. 우리가 대문자 WH라고 써서 읽을 때는 와트시라는 단위와 이것보다 1000배 더 커지면 앞에 킬로라는 접두사가 붙죠. 그래서 킬로 와트시 이 두 가지의 단위를 씁니다. 그러면 킬로와트시는 와트시보다 1000배 더 크니까 1킬로와트시는 몇 와트시가 되지요? 그렇죠. 1000와트시가 됩니다. 그러면 전력량의 단위인 와트시와 전기 에너지의 단위인 줄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량이나 전기 에너지나 모두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차이점은 시간의 단위가 초일 때에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하고 시간의 단위가 시간일 때에는 전력량을 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1시간이냐 1초냐의 차이겠죠. 그러면 1초, 1시간 누가 더 크죠? 1시간이 더 크죠? 1시간은 초로 환산하면 몇 초인가요? 3600초이죠? 그래서 1와트시는 3600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력량과 전기 에너지는 같은 의미인데 시간의 단위만 다르게 쓴다는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전력량은 전기 에너지와 똑같이 전압, 전류, 시간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이때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라는 거 요거 주의하시고요. 이때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전력과 시간의 곱으로 전력량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기호로 정리하면요. 전력량을 전기 에너지와 같은 E라고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력 곱하기 시간, PT. 그리고 이것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전압, 전류, 시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단위가 다르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호와 단위들이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전기 에너지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전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호로는 볼티지의 약자를 따서 V라고 했고요. 이때의 단위는 볼트를 씁니다. 다음 전하의 이동, 전류인데요. 전류는 우리가 기호로 I라고 놨지요. 그리고 전류의 단위로는 암페어, 그리고 이것보다 1000분의 1 작은 밀리암페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은 우리가 기호로 대문자 R이라고 표현했고요. 이때의 단위는 옴을 사용했죠. 다음 시간은 우리가 타임의 약자를 따서 소문자 T라고 표현하고요. 시간의 단위로는 시간, 그리고 이것보다 작은 분, 그리고 이것보다 더 작은
초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전기 에너지는요. 에너지의 약자를 따서 대문자 E로 표현하고요. 단위로는 줄을 사용했지요. 그다음 전력은요. 전력은 전기적인 인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율과 같은 기호, 파워의 약자를 따서 P, 그리고 그때의 단위는 와트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전력량은요. 전기 에너지와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니까 E 또는 한 일의 양 W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의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 이거보다 1000배 더 크면 킬로와트시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220V 그리고 110V, 330V에 꽂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전제품을 보면요. 이렇게 220V 몇 와트 이런 식으로 기호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20V의 전압을 공급했을 때 11W만큼의 전력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LED 전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 LED 전구를 220V에 연결을 한다면 당연히 전력은 약속한 대로 11W가 되겠죠. 그럼 그때 그 전구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이 전구가 가진 저항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전력과 전압을 알면 전류를 계산할 수 있지요. 그러면 전력의 공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전압이 220V죠. 그리고 이때의 전류는 아직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때의 전력은 11W네요. 따라서 전류는 220분의 11이 되니까 약분을 하면 20분의 1. 계산하면 0.05A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의 저항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전류 구했고요. 그리고 전압값 알고 있지요. 그럼 저항값은 옴의 법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럼 옴의 법칙,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에서 전압은 220V, 전류는 0.05A. 이때의 저항은 얼마인지 계산을 하면요. 따라서 저항은 4400옴이 되겠습니다. 4400옴. 이러한 LED 전구를요.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110V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110V에 꽂는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전구의 저항이 안 변하겠죠. 그래서 전구의 저항은 그대로 4400이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이 전구에 흐르는 전류와 전력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류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옴의 법칙을 이용하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인데 이때 전압을 얼마 공급했느냐? 이번에는 110을 공급했습니다. 110. 전류는 얼마인지 모르나 저항은 그대로 4400이 되겠네요. 따라서 전류는 4400분의 110 계산을 하면 얼마인가요? 40분의 1이 되겠네요. 0.025A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전력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달게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구합니다. 근데 이때의 전압이 110V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0.025이네요. 계산을 하면 얼마일까요? 2.75W가 되겠습니다. 2.75W. 정리를 하자면요. 220V에 꽂았을 때보다 훨씬 더 전류가 적게 흘러서 전력값이 작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220V에 꽂았을 때 밝게 빛나던 LED 전구는요. 110V에 꽂았을 때 빛이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330V에 꽂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저항의 크기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항의 크기는 변함이 없고 이제 각각의 전류, 전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옴의 법칙에 넣어볼까요? 전압은 전류, 저항의 곱으로 구하는데 이번에는 전압이 330V입니다.
전류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때의 저항은 4,400이 되네요. 그럼 머리 좋은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류는 얼마일까요? 네, 미리 계산해 왔는데요. 0.075A가 됩니다. 0.075A. 그럼 이때의 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전력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해볼까요? 전력은 전압, 전류 둘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이번에 전압은 330V가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0.075A가 공급되었네요. 그럼 이렇게 계산한 전력값은요, 24.75W가 됩니다. 24.75W.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220V에 꽂아야 제 기능을 하는 이 LED 전구를 억지로 330V에 꽂으면요, 잠깐 동안은 굉장히 밝은 빛을 낼 겁니다. 220V에 꽂았을 때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낼 텐데요. 문제는 220V에 꽂았을 때 흐르는 전류보다 훨씬 더 오버된 과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LED 전구,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는요, 전구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 전압에 맞추어서 우리가 연결을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 가전제품 같은 걸 보면 혹시 동그란 모양의 숫자가 써 있는 그런 그림 본 적 있나요? 이러한 기호를 우리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전기 기구에는 이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비 효율 등급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요,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그리고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쓰는지에 따라서 1에서부터 5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효율이 높을까요? 그렇죠. 1등급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근데 이 1등급 제품은요, 5등급 제품보다 약 30에서 40% 정도 에너지가 절감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같은 가격이고 같은 기능을 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쪽 13번입니다. 그림 가에서라는 전구의 밝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동일한 전구 2개와 동일한 전지 2개를 다양하게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전구 1개의 밝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단, 전구의 밝기는 전구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럼 문제에 주어진 단서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전구를 사용했다는 것은 전구의 저항이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요. 동일한 전지 2개를 사용했다는 것은요, 전압의 크기가 같은 전지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단서 볼까요? 전구의 밝기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밝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세기에 각각 비례한다면 이 둘을 곱한 값과도 비례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곱한 이 두 가지 개념, 이거 두 가지를 곱한 값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전력이라고 배웠죠? 따라서 전구의 밝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전력입니다. 그럼 전력은 우리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지요. 그럼 가에서부터 라까지 각 전구의 전력을 다 계산해서 밝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먼저 살펴볼까요? 가는 지금 2개의 전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전압이 2V네요. 그러면 첫 번째 전구, 두 번째 전구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일까요? 지금 2개의 전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전구에서 전압을 소모하면 나머지 전압을 두 번째 전구에서 소모를 하죠. 따라서 전체 전압 2V는 각각의 나누어진 값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지금 저항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각 V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각각의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우리가 ohm의 법칙에서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때 전압을 V 그리고 저항값을 R이라고 한다면 이때의 전류값을 그냥 우리가 I라고 편의상 놓겠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전구의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이 전구 마찬가지로 전압 곱하기 전류 VI만큼의 전력을 이제 소모하게 되겠네요. 다음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전구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렬 연결의 특징은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구에 걸린 전압과 크기가 같죠. 따라서 첫 번째 전구에 걸리는 전압도 2V, 두 번째 전구에 걸리는 전압도 2V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둘 다 같은 크기의 저항을 갖고 있는데 전압이 2배가 되었다면 그때의 전류도 2배가 되겠지요. 자, 봅시다. 지금 전압이 2V가 되었고요. 저항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의 전류값은 똑같이 2배로 커졌겠죠. 따라서 각각의 흐르는 전류는 2I만큼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각 전구에 소비되는 전력은 4VI만큼입니다. 4VI. 다음 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구 두 개는 직렬인데 전지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전체 전압은 전지 하나의 전압과 같습니다. 전체 전압은 V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직렬 연결된 두 개의 전구가 나눠 가지니까 각각에 걸리는 전압은 2분의 1V. 그럼 얘도 2분의 1V가 되겠죠. 전체의 전압은 이 둘을 합한 것과 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까와 상황이 반대죠. 전압이 2분의 1V로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속에 들어있는 저항값은 변함이 없네요. 그럼 이때 전류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값도 똑같이 2분의 1I로 작아집니다. 전류의 값은 2분의 1I, 얘도 2분의 1I가 되죠. 따라서 전력 계산해 봅시다. 전압, 전류 곱한 값이 전력이니까 전체 4분의 1 VI. 4분의 1 VI가 됩니다. 마지막 라를 볼까요? 라를 보니까 전구 두 개, 전지 두 개가 모두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전압은 V. 그런데 각각의 전구도 지금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전구에 걸리는 전압도 V가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R이라는 저항에 V만큼의 전압이 작용할 때 우리가 I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약속을 했지요. 따라서 각각의 흐르는 전류는 I만큼. 그럼 이때의 전력은 VI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압과 전류를 곱한 전력값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볼까요? 예, 나가 되겠네요. 4VI만큼이네요. 나가 가장 전력이 크고요. 그 다음은 가와 라가 VI만큼이네요. 그래서 가와 라는 크기가 같고요. 마지막 다는 전체 전력이 4분의 1 VI가 됩니다. 따라서 가장 큰 건 나, 가와 라는 같고 다가 가장 작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기를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에너지와 전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전류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